여러분의 올바른 독해학습을 도와드립니다. 디딤돌 초등 독해력 주요 내용 핵심 강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만날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인물의 모습과 행동을 상상해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물의 모습과 행동을 상상하면서 글을 읽어봐야 되겠죠? 자, 오늘 함께 할 실전 훈련 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왕이 될 거야. 두 번째는 공작의 깨달음. 자, 두 개의 글을 통해서 인물의 모습과 행동을 상상해 보도록 하죠. 먼저 내가 왕이 될 거야 부터 보겠습니다. 아기 사자 흰돌이와 샌돌이는 초원에서 태어나 함께 자랐습니다. 어느 날 사냥을 나온 임금이 흰돌이를 잡아 궁궐로 데려갔습니다. 임금은 흰돌이에게 맛있는 고기를 주고 목에는 금목걸이까지 걸어 주었습니다. 흰돌이는 어느덧 궁궐의 편안한 생활에 길들여졌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 흰돌이의 모습을 상상해 볼까요? 맛있는 고기를 줍니다. 털이 윤기 있게 반질반질하고 인물도 빼어나게 나타날 거예요. 목에는 금목걸이까지 걸어줬다니 세상 이렇게 화려한 사자는 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흰돌이의 모습, 화려한 모습일 거라고 상상을 해볼 수 있네요. 자, 반면 샌돌이는 어땠을까요? 흰돌이가 궁궐에서 편안히 잘 지내는 동안에 샌돌이는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굶주릴 때도 있었고 적을 만나 싸울 때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야생에서 사는 사자들과 마찬가지로 샌돌이는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어떨까요? 용맹한 사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겠죠. 샌돌이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용감한 모습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어서 봅시다. 어느 날 흰돌이는 궁궐 담을 넘어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마침 그곳에서는 동물들이 왕을 뽑고 있었습니다. 어떤 용감한 사자가 왕이 되려고 나왔습니다. 누구예요? 그 사자는 바로 샌돌이였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도 샌돌이의 용감한 모습, 초원에서 살면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적을 물리치고 살아남으려고 애쓰면서 더욱 용감해진 눈빛이 아주 반짝반짝할 겁니다. 이런 모습을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화려한 모습의 흰돌이, 그래요. 임금이 잘해준 덕분에 금목걸이까지 목에 걸고 아주 화려한 모습일 거예요. 동물의 왕을 뽑는데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뒤에 이어질 내용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누가 왕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동물들이 왕을 뽑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동물들이 누굴 왕으로 뽑았을까요? 만약 샌돌이를 왕으로 뽑았겠다라고 한다면 그 까닭은 뭘까요? 그래요. 아무래도 샌돌이가 용감한 모습이니까 저렇게 용맹한 사자가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를 잘 다스리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지? 이럴 수도 있죠. 반면에 화려한 모습의 흰돌이가 왕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흰돌이가 왕이 되었다면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화려한 모습이니까 왕이라면 모름지기 저렇게 좀 화려한 모습을 갖춰야겠지. 이미 왕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겁니다. 목걸이도 걸고 있고요. 금 목걸이. 바로 그런 화려한 모습의 동물들이 진짜 왕이 될 모습이다 해서 왕으로 뽑았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누가 왕이 되었을지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초원에서 생활한 샌돌이와 궁궐에서 지낸 흰돌이의 어울리는 모습을 찾아 선으로 이으세요인데요. 자,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글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상상을 해야겠죠. 샌돌이는 초원에서 살면서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적을 물리치기도 하고 굶주림을 이겨내기도 한 샌돌이의 모습 어때요? 용감한 모습일 거예요. 그렇죠? 흰돌이는 반면에 궁궐에서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적 단 한 번도 없고 늘 맛있는 고기를 먹고 임금이 금목걸이까지 걸어주었다고 해요. 화려한 모습일 거라고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따라서 선으로 이어보면 짠! 이와 같이 이을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글 만나볼게요. 제목이 공작의 깨달음입니다. 공작이 무엇을 깨달았을까? 공작의 모습도 상상을 해봐야겠죠? 공작은 자기 목소리가 아름답지 못한 것을 언제나 불만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자, 공작의 불만은 목소리가 아름답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을 찾아가 불만을 말하였습니다.
저에게 주신 노래 재주는 동물 가운데에서 가장 형편없습니다. 형편없다라고 하는 건 결과나 상태, 내용이나 질 따위가 매우 좋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제일 가장 좋지 못합니다. 이런 뜻이죠. 저 볼품없는 꾀꼬리를 보세요. 우렁차면서도 부드러운 노랫소리는 숲의 영광을 혼자서 모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꾀꼬리를 시샘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면서 하느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있네요. 이 말을 듣고 하느님은 공작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목둘레 온갖 비단 무지개가 접혔다 펴졌다 하고 누구의 눈에도 없는 보석같이 아름다운 눈꼬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너는 여전히 불평이구나. 그러니까요. 앞서 본인이 말했잖아요. 꾀꼬리는 볼품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제 목소리가 좋은 거죠. 자신은 목소리는 뭐 그저 그렇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이라니요. 자, 우리 이 부분 하느님의 말, 그 공작을 꾸짖는 하느님의 말을 통해서 공작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죠. 목둘레에 온갖 비단 무지개가 접혔다 펴졌다 하는 모습, 보석같이 아름다운 눈꼬리 짐작을 해볼 수가 있네요. 자, 이 말을 들은 공작,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공작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다른 동물을 희생했던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이 여러 가지 재주를 나누어 가졌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럼요. 각자 재주가 하나씩 있는 거죠. 공작이 깨달은 점, 모든 동물이 여러 가지 재주를 나누어 가졌다는 것을 깨닫게 됐네요. 하느님은 매에게는 늘씬한 날개를 주었고 독수리에게는 용감한 성격을 주었습니다. 또 까마귀에게는 예언하는 재주를 주었고, 예언이란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함이란 뜻인데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꾀꼬리에게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공작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동물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죠. 모습 상상. 늘씬한 날개를 가진 매, 용감한 모습의 독수리, 미래를 예언하는 재주를 가진 까마귀, 그리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꾀꼬리의 모습 등을 상상해 볼 수 있네요. 이야기를 읽고 상상한다는 건 여러분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 내용을 잘 보고 그 내용에 어울리게 모습을 상상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만나볼까요? 기억을 통해 공작의 모습을 바르게 상상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요. 인물의 모습을 상상할 때는 글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상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통해 상상한 것 찾는 문제가 나오죠. 힌트부터 보겠습니다. 인물의 생김새, 인물의 얼굴 모습이나 몸집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을 찾아 인물의 생김새를 상상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하느님의 말씀, 기억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공작의 생김새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옵니다. 목둘레에 온갖 비단 무지개가 접혔다 펴졌다 하고 누구의 눈에도 없는 보석같이 아름다운 눈꼬리를 갖고 있는 모습이죠. 해서 볼품없는 작은 몸집이다. 어울리지 않아요. 다리가 짧아서 뒤뚱뒤뚱 걷는다. 역시 나오지 않죠. 우렁차면서도 부드러운 노랫소리를 낸다. 아니죠. 무지갯빛 목둘레와 아름다운 눈꼬리가 있다. 4번의 모습이 상상할 수 있는 모습으로 알맞네요. 답은 4번입니다. 자, 인물의 생김새를 상상할 때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속에 나오는 표현을 통해서 상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상상한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것 아주 좋은 활동이라는 것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